네, 안녕하세요. 지읒정성TV입니다. 오늘은 방문 요양은 정말 돈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운영자가 본 4단계의 진실인데요. 뭐, 한 운영자면 저겠죠. 네. 요즘 창업 관련돼서 문의도 많으시고, 창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창업에 대해서, 이 방문 요양 창업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부분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장 데이터와 의사결정 포인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양사이버대에서 강연했던 자료인데 한 번 더 제 지극정성 TV에서 다루고자 지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오프닝에서 이 사업은 정말 돈이 됩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월 수익 이 수급자 상급을 가지고 요양보호사식을 13,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매출은 148만 2,520원, 인건비가 요양보호사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대보험은 우리 사업자에서 내줘야 될 사대보험, 그리고 퇴직금 적립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배상보험을 월 3,000원 정도로 잡았을 때 순수익이 20만 2,551원이 나옵니다. 월 수익. 네. 매출은 한 150 정도 되는데 운영자에게 남는 거는 2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을 좀 데이터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수요는 폭발하는 시작입니다. 매력적 기회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항상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초고령 사회 진입 그러죠. 2025년부터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3%. 그래서 제가 저희 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5년마다 계획안을 세우는데 2008년부터 13년까지는 그냥 장기 요양제들 한번 해봤고요. 13년부터 18년까지는 1차, 18년부터 23년까지는 2차, 23년부터 28년까지는 이제 3차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2026년이니까 3차겠죠. 그래서 3차의 장기 기용 계획 안에 보면요. 2030년까지 추가로 한 필요 서류들, 필요 시설들이 약 5천 개 정도가 필요해요. 5천 개 정도. 어마, 5천 개면 막 많죠.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 방문 요양은 이미 포하고 이 5천 개는 요양원이나 아마 이제 데이케어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036년에는 이제 고령자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10년 내에 10년 내에 20%에서 30%니 늘어났다는 것은 거의 시장 이 비율이 1.5배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이들 들어오실 거예요. 정보하시다 보면. 그러면 자, 수요는 늘고 있다. 수요가 막 20%, 30% 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부족하네. 3차 계약안을 봤더니 야,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서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진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과다 경쟁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과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사항을 제가 데이터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자, 시장의 역설입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공급해야 될 건 많이 늘고, 수요자들도 많이 늘고, 공급해야 될 것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말 이 공급해야 될 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십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죠. 저희만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활동 인력은 자격증의 3분의 1밖에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3분의 1밖에. 사실 실제 현장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60만 명 이상의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20만 명 정도만 활동을 합니다. 네, 인력난이.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많으니까 이게 잘 되겠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없다. 두 번째 부분은 이 2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다수가 60대 이상이십니다. 60대 이상. 예,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고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구하기는 힘들고 60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못 하시는 부분들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막 열심히 뛰어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좀 낮은 인정입니다. 낮은 사회적 인정. 요걸 단편적인 걸로 보면 되는데 뭐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어플 같은 거 보면 수급자 정보가 뜨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활성화돼 있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떠서 수급자분이 저희 어르신도 모셔주세요. 이런 비즈니스는 우선 시장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내가 뭔가 그 올라가기가 좀 껄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이 튜브 같은 느낌, 뭔가 낮은 사회적 인정이 아직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네 번째로 이중근무 구조입니다. 이중근무 구조는 뭐냐면 이 시간제로 일하시다 보니까 오전에 A 기관에서 일하고 오후에 B 기관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느끼죠? 소속감이 약화됩니다. 소속감이 약화. 그리고 또 월급제로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뭐 하시게 되면은 또 안 되죠. 그리고 공단에 시간 청구해서 받는 금액으로 급여를 드리니까 월급제는 좀 불가능하고 또 어르신의 변수가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쉬워 보입니다. 진입은 쉬워 보여요. 일단 운영의 본질은 정말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냐에 따라 정말 승패가 달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최근 5년간의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진입이 쉽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점점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진입은 다른 뭐 주야간이나 뭐 요양원보다는 쉽습니다. 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린생활시설만 있으시면 되고 진입은 쉽는데 퇴출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년에 제가 기관의 개혁과 폐업의 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창업 가행이 예전에 이제 5년간 재가시설 증가율이 4,494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494개가 늘었다는 건 한 14,000개 정도에서 18,754개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이 증가 속도가 4배 정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4.2배 정도가. 기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2025년부터 지정갱신제가 첫 시행을 했어요. 지정갱신제는 뭐냐면 한 6년의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6년 동안 내가 운영하는 걸 봤더니 너는 지정을 좀 계속적으로 이 갱신해서 갈 수 있어. 아니야, 넌 안 돼. 갱신해서 못 가. 이거를 이제 시군구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6년 동안 한번 봤다. 한번 너 6년 전에 이제 6년이나 됐기 때문에 6년 이전에 생긴 기관들이겠죠. 2019년에 이전 기관입니다. 2019년 이전에 생긴 기관들이 한 15,486개소 중에 야, 한번 보자 했더니 1,489개소나 퇴출됐다는 거예요. 지정 신청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심서 부작용이나. 그래서 전체 요양기구의 9.7%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2025년에. 네, 지정갱신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가 시험이고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지정갱신제는 매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방문요양기관이 이렇게 갑자기 지정갱신 때문에 문 닫고 뭐가 왜 힘들어서 문을 닫느냐? 우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수급자 확보가 어렵습니다. 수급자 확보. 개소 후에 딱 개소했어요. 야, 이제 센터를 차렸는데 6개월 내에 수급자가 2명이 미달되면은 거의 이제 고정비가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이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게 저는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쪽을 잘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저희가 막 어쨌든 수급자 발굴에만 힘을 쓰고 있다가 요양보호사 관리 부분을 미비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냥 어르신과 관계가 더 좋아져서 어르신을 모시고 다른 기관으로 다른 수급자나 동반으로 이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에 대한 멘탈 관리와 이 힘든 부분이 어떤 사업 기반이 실질적인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진짜 뭐 동네에 사실 이 방문 요양 기관들은 1층에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임대료가 좀 비싸니까. 저 3층, 4층. 건물마다 이렇게 쓱쓱 보고 가면 아마 4개, 5개 업소를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동일 상권 내에 방문 요양 기관들이 많다가 많다는 거는 과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이 과다 경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뭐 대부분 뭐 좀 수익 뭐 경쟁이 치열하다면 뭐 우리가 뭐라 했죠? 서비스를 좋게 하거나 경쟁을 뭐 이제 돈을 좋게 하거나 이런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급도 더 줄 수도 있고 요양 뭐 가족 요양의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고 과다 경쟁이 되면 제사에 깎아먹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폐업이라든지 내가 그만둬야 될 주요 원인 중에 세 번째 이유로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지정갱신제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2025년에 봤을 때 야 지정갱신하게 이 서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 안 되신 부분들이 그냥 다 센터를 그냥 안 하겠습니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갱신제 부분에 대한 걸로 사례 드렸지만 평가라든지 지정갱신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퇴직금이라든지 센터 운영에 대한 퇴직금 적립 어떻게 하는 거라든지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눈에 이제 불을 켜고 막 시흥구에서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지정갱신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래서 자, 지금은 시기가 개업과 폐업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요즘 힘듭니다. 사실 진짜 힘들어요. 침식 면접 해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도와드린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진짜 힘들지만 버티는 것도 만만치 않다. 버티는 건 왜 힘드냐? 수급자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과다 경쟁 때문에, 요양보사 이탈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문서를 쪼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버티기가 어렵다는 게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될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운영자가 맞이하는 네 가지 결정의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어떻게 시작하니 아니라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행정적으로 지정 신청 제가 진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왜 이 키워드를 가져왔냐면 행정의 지정갱신 때문에 그냥 지쳐서 나오라지는 제가 센터장님들 많이 봤어요. 여기서 너무 막 심층면접 두 달, 세 달 걸려버리니까 그냥 지지, 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봤거든요. 우선 행정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각 시군구마다 보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시군구마다 얼마나 행정적으로 지정 신청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급자 발굴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급자 발굴을 우리 동네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수급자를 어떻게 모집하겠다. 관계적인 부분. 사람, 요양보호사 선생님 관리. 우리 어떻게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자, 아까 제가 막 이런다고 했죠. 공단에서 원하는 서류, 지정 갱신에 원하는 서류. 이런 기록 서류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행정, 관계, 사람, 기록에 대한 것들이 순서대로 제가 여쭤봤을 때 하나라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는데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신다면 아직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된다면 지정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업자님께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지정 신청은 행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진입 자격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자, 이제 심사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때 여섯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느냐, 우리 센터장으로서. 두 번째,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느냐, 운영 충실성이 있느냐, 운영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했느냐,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요, 지자체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대면 심사에서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은 어떻게 충실하게 하실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력 관리 어떻게 하시고, 고용노동부의 어떤 인력 근로계약서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 급여는 어떻게 더 줄 거예요? 예산서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 지자체 대표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뭐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정말 잘 소화하고 이해하시고 물었을 때 서류대로 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놓친다는 거죠. 어디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저같이 전문가를 통해서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질문하고 답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지? 하게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셨군요.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이래 버리면 한 달 임대료 나가, 내 인건비 한 달에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알겠고요. 자, 그다음 영업적인 부분입니다. 고객은 어떻게 오시는가? 제가 영업이라는 얘기보다는 제가 방문 유형은 발굴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영업 같은 경우는 뭐 광고 프로모션도 하고 뭐 우리가 새로 오픈했어요. 고객님들 모이세요. 그 뭐 냉면집, 빨래집, 뭐 빨래방 뭐 이런 거는 가죠.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경쟁을 할 때도 여기는 뭐 옆에 냉면집은 9,000원인데 저희 8,500원이고 고기도 더 드려요. 가격하고 품질이 경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 의사결정자가 저희가 바로 내고 사는 도겐이잖아요.
근데 구매 의사결정자 방문율이 누굽니까? 고객이 아니라 고객의 보호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일반 사업의 영역하고 저희가 이제 발굴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고객이 있을 때 저희가 바로 상급입니다. 이용하겠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고객의 등급을 판정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저분이 좀 등급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수급자를 자격을 만들어 드려 가지고 우리 고객으로 모셔야 될 때 모실 때 데이케어로도 뭐 가실 수도 있고 방문 요양이 아니라 제가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원으로도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간 등급 판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또 있지만 그걸 계속 후킹해서 저희가 고객을 한 분 한 분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 통해서 소개 들어오든 복지관이든 병원이든 소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자는 제가 수급자가 아니라고 했죠. 수급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가족분들, 그리고 자녀분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추천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과 발굴의 차이입니다. 영업은 한번 딱 답인데 발굴은 한번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한 3단계까지 노력을 해야 발굴이라는 개념으로 좀 쓰고 싶어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데려오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3단계 사람과 관계라고 2단계 사람과 고객을 결정해야 합니다. 2단계 사람, 3단계 사람. 저희는 사람을 관리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재무회계상 87%는 인건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87% 인건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건비를 사용을 할 때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를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이탈 위험도 있고요. 신규 채용할 때 또 시간이 걸리니까 어르신이 또 이탈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청구를 못하니까 150만 매출이 정지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 네다섯 명이 10명, 15명 모시고 있는데 한 5명 쑥 빠져나가서 우리 10명만 남았어. 그러면 센터 운영에 정말 안 좋은 영향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또 다른 데로 가시니까 남은 직원분들도 여긴 센터 선생님이 나는 뭐안 좋으니까 나 저쪽이 뭐 차비 더 주니까 절로 갈래 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적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한 분에 모실 때 사람을 또 모시잖아요. 그 사람을 모시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급자 한 분, 어떤 사람 한 분, 요양보호사 한 분을 잃을 때 1년 매출이 1,800만 원이 사라지는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이탈이나 요양보호사 이탈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시면 그래서 센터장님들이나 사회복지 선생님이 아유 선생님 한 번만 더 제가 노력할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제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야, 이 센터장이 다 뭐 해오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한 번쯤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네,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가 있어요. 제가 그냥 25점, 25점, 25점 끊었는데 평가가 뭐 소고기도 아니고 이제 A, B, C, D 등급 방문 유형 기관들에서 평가 등급을 딱 매겨요. 그래서 제가 뭐 평가 강의 맨날 외치고 있는데 저도 뭐 이 A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A를 받아서 이 매출이 우리가 등급을 받으면 인정서를 받으러 공단에 와라라고 해요. 그러면 공단에 가서 이제 보호자분들 인정서 그걸 받는단 말이죠. 받으면은 거기에 A, B, C, D 등급부터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받은 기간부터 B, C, D, E 기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A 기간이 제일 먼저 A 등급 기간이어서 나와 있으면 보호자들이 보고 센터를 골라야 되는데 어디다 전화할까요? 네. 당연히 공단에서 초한 잘은 모르지만 뭐 A, B, C, D에서 A 받은 기관들의 전화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수급자분을 모실 수 있는 확률이 A 등급을 받으신 기관들은 좋다. 우선적으로 전화해서 문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이 등급들이 어르신을 모실 때에 매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정 갱신할 때도 유리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옆집에서 들었어, 이쪽에서 들었어, 막 서류 이거 해야 저거 해야 되는데 평가라는 거를 잘 아시게 되면은 서류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시고 나는 이 서류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평가를 잘 준비하셔야 기록이라는 항목이죠. 기록 이꼴 평가입니다. 평가 항목들을 잘 준비하셔야 센터 운영에 걱정도 없고 그리고 어떤 서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잘 받으면 수급자를 안정적으로 모실 수도 있고
네, 일석삼조. 네, 평가를 잘 받으시면. 그래서 평가 같은 것도 항목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제가 이제 3, 4등급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시 실제 수익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13,800원 있고 13,200원 있고 13,800원, 13,200원 있습니다. 시급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에 따라서 월 수익이 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만 원 정도. 그래서 같은 3등급을 운영을 하셔도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어르신 한 분당 얼마나 남습니까? 이러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어르신 한 분에 어떤 선생님이 모실 때 뭐 교통비를 줄 수도 있고 뭐 어디 지역이 멀어가지고 뭐 교통비를 줄 수도 있고 서비스가 더 힘들어서 뭔가 좀 더 선생님들을 호응하기 위해서 그걸로 어떤 명목으로 또 교통비를 줄 수도 있고 여러 어르신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수가 많아가지고 근데 하긴 그 변수들을 요양 선생님 잘 모시기 위한 변수는 사실 선생님 급을 시급을 더 드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시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고 사대보험 퇴직금 배상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에 따라서 인건비, 사대보험, 퇴직금이 좀 달라지고 배상보험은 같겠죠. 그래서 월 수익을 보시면 예, 3등급이 13,800원일 때 20만 원. 그래서 제가 앞에 보수적으로 20만 2천 원으로 보여드렸고 3등급일 때 13,200원일 때 25만 8천 원. 4등급일 때 18만 6천 원. 네. 13,200일 때 23만 7천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시급이 나오니까 몇 명 정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이런 변수들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가 한 명이 늘어도 수익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요 어르신 모시기 힘드니까 다 드릴게. 시급도 늘려드리고 교통비도 드릴게. 이러면 뭐 네 명을 모시는 게 세 명을 모시는 딱 세 명 모시는 게 네 명을 모시는 것보다 시급이 더 매출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급여가 더 좋을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창업자가 진짜 봐야 할 변수는 수급자 수는 수익이 아닙니다. 수급자 등급과 서비스 시각과 요양보호사 시급을 더 드리고 교통비를 더 드리고 어떤 이거에 대한 안 보이는 함수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익이.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몇 명의 수급자부터 이게 이제 또이또이 안정적으로 가느냐라고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저는 20명이라 생각합니다. 20명. 근데 뭐 가족 유형이 많으면 또 변수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20명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고정비 이제 덮으려면 20명이고 사업이 되신다고 하면 50명 정도는 되셔야 사업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50명 정도 되면은 사연터장님이 제가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뭐 15명에서 1명, 30명에서 1명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0명에서 50명 사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혀 있으면 50, 60, 70 올라가는데 시스템이 안 잡히면 50명에서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쫙 가시기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0명, 50명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치는 제가 센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돼야 좀 내가 좀 여유 있고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들으면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돼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다면 이런 걸 꼭 본다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은 좀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입지입니다, 입지. 센터를 차린다면 입지. 반경 2km 내에 내가 어떻게 수급자를 모집할 수 있을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집할까? 자, 고령 인구 비율일 수도 있고, 등급 환자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쳤더니 요 센터가 잘 운영한다니까 그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봐서 내가 거기에 대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초기 자본이에요. 제가 아까 뭐 영업과 이제 발굴의 차이 말씀드렸지만, 영업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매출이 올라가요. 근데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6개월은 어떻게 운영해서 뭐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잘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운영진께서 어떤 정도의 역량이 있으시냐. 본인이나 사회복지 요양제도에 확실히 이해하셔가지고 수급자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모시고 다른 분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중요하죠. 자, 오픈 시점에 수급자를 어떻게 우리가 모실 거냐. 최소한 2명 정도는 계약을 하고 요양보호사 인맥은 최소한 15명 정도 쌓아놓고 시작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이꼴 기록입니다. 기록, 평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이거를 세팅해서 운영하겠느냐. 네.
이게 처음에 잘 세팅되고 이게 습관화가 되셔야 앞으로 운영이 쫙 되시는데 이걸 누구 막 풍문으로서 막 뒤죽박죽하게 되시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게 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면 이 다섯 가지 입지, 초기 자본, 운영진 역량, 수급자 파이프라인, 다섯 번째 평가 대비 기록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행정으로 시작합니다. 지정 신청해줘. 지정 갱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은 관계로 발굴해야 됩니다. 이게 등급도 도와드리고 막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 그래서 고객을 얻고요. 그 다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유지가 됩니다. 서비스 좀 잘 좀 해주세요. 유지가 됩니다. 선생님 저희 정말 사랑해요. 우리 뭐 선생님 복지 위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잘하면 잘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유지가 되고요. 네 번째로 그 서비스 나간 걸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참, 이거는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운영이 되는 사업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방문 요양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뭐 죄송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 준비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서 고민 상담도 좀 해보시고 뭐 좀, 네, 도움받으실 일이랑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 번쯤, 네, 점검을 하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